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은 순천향의과대학을 나왔고 인턴부터 서울대병원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호흡기내과를 돌면서 이과를 해야겠다. 이과를 하면서 환자를 보면 앞으로 내가 참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호흡기내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저희 이제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는 참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호흡기내과에 호감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또 인턴을 돌면서 내과 인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호흡기내과 교수님들 그리고 알레르기내과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제일 연구로서 재미있었던 분야는 사실 에어웨이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에어웨이가 호흡기 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담배 피시는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이 점점 늘고 있어서 현재는 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또 환자들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라면 저는 사실 상을 받게 된 이유 자체가 참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진행하면서 정말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잘했다고 또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물론 환자를 보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연구 쪽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는 이제 이전 연구들을 좀 더 보완하는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또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연구 방법을 익히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스몰 토픽에 대한 연구들이 좀 주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문제도 있어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점차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중환자 쪽에 대한 연구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폐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한 연구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좀 더 비중은 중환자 연구들이 좀 비중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환자실, 즉 ICU 내에서 호흡기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자 했던 연구였습니다. 보험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ICU 전체의 28.7%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었던 반면 2014, 2015년도로 오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전체 환자들 중 절반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원내 사망의 발생률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22%나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살아서 중환자실을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중환자실을 재입실하는 경우가 26%나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이 ARDS,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병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릭 엑시드, 즉 요산 수치는 호흡기 질환에서 바이오마커로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물질인데, 이 연구는 ARDS에서도 이 시럼 내 유릭 엑시드가 과연 바이오마커로서의 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시럼 유릭 엑시드 레벨이 3mg/dL 이하를 로 유릭 엑시드, 즉 저요산 혈증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러한 저요산 혈증을 가진 환자들이 다른 변수들을 보정을 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더 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생존 곡선을 보시더라도 유릭 엑시드 레벨이 더 낮은 그룹에서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또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가 이 sepsis인데, 폐혈증이라고 하고 균이 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의 부전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은 블라킹을 하게 될 경우에 인플라메이션을 낮춘다라는 보고들이 여러 보고되었는데, 과연 이 sepsis에서의 패솔로지컬 인플라메이션을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블라킹하는 것이 줄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고혈압 약제로서 레닌 안지오텐신을 블라킹하는 에이전트들이 나와 있고, 대표적인 게 ACE 이니비터 그리고 ARB입니다. 그래서 1214명의 ACE 이니비터를 사용한 사람들, 그리고 3951명의 ARB를 사용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었고요. ACE 이니비터와 ARB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모비디티, 즉 기저질환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스피털 모탈리티가 유의하게 낮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살피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환자 보호자들과의 관계입니다. 라포를 쌓고 또 그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구는 패밀리 서포트 인터벤션을 프로토콜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였을 때 과연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밀리 서포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 서포트 뿐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전달의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살펴보시면 패밀리 서포트 인터벤션을 했던 사람들에서 중환자실 내의 재원 기간이 하루 정도 더 줄었고, 전체 입원 기간이 4일 정도 줄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시의적절하게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만큼 더 빨리 환자가 퇴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한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슈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라운드 브레스트 노즐, 즉 GGN을 5년간, 4에서 5년간 팔로우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는 과연 이 GGN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행을 했고, 5년 동안 크기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던 GGN들을 10년 이상 팔로우업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크기가 커지는 노즐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즐들이 약 17%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전에 다른 암이 있었던 환자들, 그리고 팔로우업 중간에 솔리드 컴포넌트가 새롭게 생기거나 노즐 내부에 이런 공기방울 모양의 양상이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나중에 가서 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서는 이네일드 세라피가 파르마콜로직 인터벤션으로서 매우 중요한 치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르마콜로직한 인터벤션인 이네일드 세라피가 모탈리티를 과연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RCT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모든 이네일드 세라피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서 RCT만 대상으로
베이지암 네트워크 메타 어널라이시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모든 인헬드 세라피에서 토탈 익세서베이션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트리플 세라피, 즉 ICS 라마 라바를 사용한 그룹에서 가장 익세서베이션을 낮춘 효과가 좋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 올 코스 모탈리티를 보게 되면 ICS 라마 라바, 트리플 세라피와 ICS 라바인 인헬드 세라피가 유의하게 모탈리티를 낮추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최근에 임팩트 트라이얼을 이제 했던 립슨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냈던 포스트학 어널라이시스를 보면 트리플 세라피에서 모탈리티를 줄인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COPD 내에서 트리플 세라피의 롤이 굉장히 기대되고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